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느덧 정말 올해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죠. 2차 전지, AI, 챗GPT, 로봇, 그리고 그 사이사이 엄청난 순환매가 돌았던 장이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반도체가 고개를 들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력으로 꼽고 있는 게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의 회복 시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여러 섹터 사이에 우리는 어떤 흐름을 타야 될 것인가 고민되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얘기 나눠가면서 한 해 마무리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제 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배당락일이나 사실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은 새로운 수급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전달드린 바 있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잘 반영이 됐고요. 어제 장 양지수 모두 다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죠. 자, 코스피는 배당락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에 조금 더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4% 상승하면서 장 후반에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일단 빨간불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죠. 이쪽으로만 3,200억 정도 자금 유입을 보였습니다. 중간 배당과 배당 기준일 분산으로 인해서 배당락 영향이 크지 않았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잘 소화되면서 이날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코스닥은 1% 이상의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금양의 미국 DR 발행 호재성 이슈도 있었고요. 2차 전지 종목군의 반등도 코스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볼 때인가 그에 대한 브리핑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덜 올랐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삼성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후발주자에서 결국 추격자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AI 칩 턴키 수주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꼽았고요. 일단 시장은 지수 느낌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자체에 베팅하는 수급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올해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벌써 40%나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어지러웠던 하루였습니다. 오전 장초만 해도 바이오와 배터리가 강하게 치고 나갔고요. 장중에는 패시브성 자금 유입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텍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했고요. 오후에는 HBM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굵직한 섹터 내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이 있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어제였죠. 과연 앞으로 어디로 추가 기울게 될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2차 전지가 어제 같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아마 이 세 섹터가 동일하게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으론가 추가 기울게 될 상황이겠죠. 반도체 쪽은 삼성의 CXL 소식이 있었고요.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인텔이 이스라엘 파운드리 투자 관련한 소식 등이 영향을 주면서 올라섰습니다. 헬스케어 쪽은 지속적으로 저희 얘기하고 있죠. 첨생법 개정안 통과 이슈,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 속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배당락 영향으로 인해서 고배당주가 포진돼 있는 통신과 금융주 이날 하락했고요. 건설 섹터는 PF 우발 채무 부담, 태형건설 이슈로 인해서 좀 촉발되며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노란불을 켜놨죠.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모처럼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내부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어제 포스코 그룹주였습니다. 이슈가 많았죠. 홍해에 피랍된 선박에 포스코 철강 수만 톤이 탑재돼 있다. 그래서 철강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철광석 가격이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테슬라가 RN 리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포스코 그룹 측에서 리튬 투자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CEO가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중국 중타이와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손잡고 생산한다라는 소식도 전달됐고요. 포스코 그룹주에 굉장히 소식이 많았던 어제였습니다. 특히나 리튬 쪽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고요.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로 끝이 났죠. 포스코 스틸리온 14%, 포스코 인터내셔널 10%, 그리고 리튬주들 금양, 리튬포어스, 미래나노텍 등 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는 대보마그네틱과 같은 일부 리튬주들은 하락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금양의 미국 상장 이야기도 나오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포스코 그룹주, 리튬 쪽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했던 섹터에서 건설주 살펴야겠죠. PF 충격이 건설로 계속 번져 나갈 것이다. 그 우려감이 이쪽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돼 왔던 뉴스인데 점점 그 내용이 심화되고 있네요. 태원건설,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서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돼 왔었죠. 그러나 그동안 태원건설은 강력 부인을 했었는데 어제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내일 안에 태원건설이 대규모 차입금 만기 해결이 필요한데 만약 그걸 해내지 못한다면 워크아웃 신청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태원건설 같은 경우는 지방 중심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것에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거죠. 고금리와 시장 침체 충격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좋지 못했었고요. 신용등급 강등의 소식이 들려왔었고 PF 관련한 리스크가 충격을 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건설 섹터를 계속해서 짓눌렀습니다. 최근에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포함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건설사들은 이 정도입니다. GS건설,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태원건설, 동부건설, 일성건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 중에서 무려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용등급이 강등된 쪽이요. 그만큼 이 섹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태원건설 20% 급락했고요. 동부건설, GS건설 빠졌죠. GS건설도 6%나 밀렸습니다. 건설 섹터를 보고 있는 시각은 이렇죠. 최근에 나온 우려 섞인 목소리. 금감원장이 PF 옥석 가리기 언급했다라는 점, 태원건설 워크아웃설, 건설사 신용등급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증가 우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 등이 섹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증권에서는 짧게 보면 지금 순간이 비극이긴 한데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희극이다라며 나름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향후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신축에 대한 수급 심화가 예상되고 안전진단 폐지 여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곤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멀게 느껴지긴 하죠.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PF 부실 숫자 반영 시점이 확인될 때 그때가 바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설 섹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낙폭이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잠시 후에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수급 내용들을 뜯어봤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매수 상위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죠. AD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디자인하우스 우리 요 며칠 계속 브리핑을 했던 부분이고요. T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DR5 관련해서 매출 민감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반도체 쪽에 외국인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하위 종목을 보면 그쪽에도 제주반도체, 피델릭스, 하나마이크론, 테크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도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해서는 순환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을 보면 호텔신라, 에코프로, LNF 등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느리게나마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
않을까 살짝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전 상장과 MSCI 모멘텀으로 인해서 패시브 수급 유입 기대감이 있는 쪽 포스코 DX가 그동안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었고요. 그 뒤를 잇는 게 LNF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얘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장에서는 LNF가 8% 정도 올라갔고요. 알테오젠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입지가 올라가게 되는 알테오젠의 자리도 앞으로 어디까지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반도체 부문 반드시 온다에 이어서 바이오 부분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로 거의 2주 가까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은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고요. 왜 바이오 쪽에 힘이 실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가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미국도 국내도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가 좋다라는 점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CB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좀 좋은 시각을 두고 있다라는 점이요. 어제 일단 이것에 반응을 보이면서 1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얀센과의 빅딜을 해냈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 급등해서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6% 또다시 올라주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해 오면서 그 내용을 취합해 갔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는 ADC 기술을 주목하고 있고 비만 치료제야 당연히 올해 메가 트렌드였고 최근 들어서 알츠하이머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모달리티, 새로운 치료 수단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죠. 그 맥락에서 추가되고 있는 뉴스들 보시면 NH투자에서 레고캠 바이오와 얀센의 빅딜은 결국 ADC로 항체 시장이 재전성기에 도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내놨고요.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경쟁이 내년에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요. 레카네맙과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의 경쟁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고요. 그런 뉴스 등이 맞물리면서 ADC 관련한 항체, 알츠하이머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빅딜 이슈와 함께 12월 들어서 35% 상승했고요. ABL 바이오도 알츠하이머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항체 쪽이죠. 23% 뛰었습니다. 비만과 알츠하이머 쪽을 다 갖고 있는 펩트론도 12월 기준 한 10%이고요. 물론 최근 후반의 탄력도는 더 좋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35%나 뛰어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저희 시간에 좀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이라서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첨생법 개정안 얘기 나왔을 때 큐로셀이나 지시셀 등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요. 큐로셀 같은 경우는 25% 정도 상승입니다. Y바이오로직스도 항체 쪽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데 최근 들어서는 회복을 보이나 12월 초반 때 조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상승률로 놓고 봤을 때는 그리 좋진 않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시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쪽이 좋았다라는 것은 눈에 띄었죠. 자, 코스닥의 마지막 이틀 어제 전해드린 자료이죠. 대주주 확정 기준일 재료 소멸과 연초 기대 섹터로 자금 유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거래일은 통상적으로 모두 상승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작년을 제외하고요. 어제까지 코스닥 1.3% 올랐고요. 오늘 과연 어떻게 마무리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뉴욕장입니다. 뉴욕 장중에 조금 변동을 보이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네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래도 8주 연속 올라왔는데 좀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가 다투고 있으나 일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 거래량이 축소되고 한산한 거래 속에서도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채금리가 3.8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점, 10년물 기준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95를 기록했습니다. 101이 아니고요. 100.95로 101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호적인 작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이러한 맥락 속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일라이릴리, 모더나, 이 헬스케어 쪽의 종목들 오늘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애플워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미국 판매가 가능해졌다라는 소식도 하루 만에 뉴스가 업데이트 됐어요. 애플은 올해 이제 좀처럼 시세를 크게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땡겨 쓰고 있다 보니까 좀 경고의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낙관론이 너무 과도하다. 경착륙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라질 수 있다라고도 코멘트했죠. 종목으로 보면 오늘 큰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테슬라가 1.6% 올랐습니다. 올해 인도량이 연초 목표를 달성할 걸로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종 데이터는 1월 2일에 나오게 될 텐데 이미 좀 추정은 그렇게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하이 공장 모델 Y 업그레이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며 테슬라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후속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과 한 바이오텍 회사와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2% 정도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텍 기업들 M&A를 한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라이릴리도 이번에는 M&A라기보다는 협력 이슈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가 7% 넘게 뛰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비트 디지털 같은 쪽에서 채굴 작업을 늘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블록체인 관련한 기업들 주가가 좋았습니다. 뉴욕장 전반적으로는 이슈가 조금 부재했던 가운데 좋았던 쪽 본다면 테슬라, 일라이릴리 그리고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채굴 인프라 기업이나 혹은 비트코인을 많이 매입했던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슬라 쪽과 일라이릴리가 명확하게 눈에 띄는 상승을 나타냈죠. 테슬라 하면 어제 우리 장 마감 경에 나온 소식 하나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LG 이노텍이 사이버 트럭용 카메라 모듈을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LG 이노텍 장 후반에 힘을 좀 내면서 2% 이상 올라주기도 했죠. 요즘에 IT 부품 쪽에 대해서도 긍정의 뉴스들이 꽤 나옵니다. 올해 반도체 얘기할 때요. 연초에 HBM 그리고 연말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반도체가 쫙 돌았고 이런 순환 속에서 결국에는 엣지 디바이스의 변화가 온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PC에 대한 세트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IT 부품까지 온기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 있습니다. 이쪽 내용이 되겠죠.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으나 IT 부품 쪽에서 아주 강한 시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상반기보다는 괜찮았지만요. 삼성전기, LG 이노텍, 퓨런티어, 자화전자 이런 쪽 종목들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카메라 모듈 납품 소식이 좀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중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월간 데이터 등을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애플과 삼성의 대결 구도가 기대되는 분야 정리해드렸었죠. 바로 XR 기기 쪽, 온디바이스 AI 쪽, 그리고 폴더블 쪽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종목들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일부 종목들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XR 기기 쪽에서는 라운텍이 7% 정도 올라갔고요. 폴더블 쪽에서 파이넴텍, 아이컴포넌트 등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쪽 종목들 정말 모처럼 올라간 종목들 이제 파이넴텍이나 아이컴포넌트 등이 해당이 될 텐데 좀 더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단발적인 시세일지 궁금해집니다. 추가적인 시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박앵과의 새벽신문 오늘 간단하게만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한국에 대한 엄포를 놓고 있죠. 한국 수출 제한 대응에 놀라지 말길이라며 우리가 러시아 쪽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 경고성 멘트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힘을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 쪽으로 예상이 되죠. 석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요 정도 일단 상사주와 함께 같이 정리를 해놨고요. 해상우님이 계속 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홍해발 물류대란 위기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하림이나 HMM, 페노션, 흥하해운 그리고 동방 이런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의 이슈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새벽신문까지 전달드렸고 투자뉴스 7이 2023년도 여러분과 함께 증시에서 같이 호흡을 했는데요. 그동안 투자뉴스 7 업로드한 유튜브 동영상 개수로만 보니까 한 670여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저희의 타이틀이 그거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깊이 있는 이슈와 종목 분석. 정말 많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을 했고 평균 조회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더라고요. 2023년 여러분 덕분에 힘내서 저희 브리핑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2024년도에도 더 빠른, 더 깊이 있는 정보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이에 맞춰서 시장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진만쌤과 저희가 수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매년 이 끝자락에는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3년도 수고해 주셨고요. 그래도 마무리 전략 챙겨 주셔야죠. 이제 연말 마무리, 내년 초 대비하는 전략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배당락 다음 날에는 이제 좀 외국인들의 매도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이 되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봤었었는데 어제는 또 사실 삼성전자가 또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오랜만에 또 이제 좋은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삼성전자 정말 오래 물려 계셨던 분들도 이제는 슬슬 이제 팔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도에 8만 원 혹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7만 원 이상의 주가를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회 비용상 이제 조금 더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증시 혹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은 이제 연초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올 겁니다. 이제 내년 한 6월 정도부터 해서는 이제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좀 손바뀜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내년도에 한번 기다려 보시면은 또 이제 좋은 기업 잘 갖고 계셨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도 증시는 이제 한 근 2년 동안 출렁출렁이었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좀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한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조정이 있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는 분명히 어느 것 하나가 좀 무너져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 조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만 조심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실 내년도 시장 증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연히 올해에 이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순풍을 불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시장은 내년도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주도주로 어디를 우선으로 꼽아야 될까요? 일단 어제 들어온 수급은 골고루 들어갔어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도 일부 반등을 강하게 줬고요.
내년 상반기 주도주 조금 나눠볼게요. 어디로 보세요? 일단 내년 이제 연초 한 1월부터 3월 정도까지는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또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근데 다만 여태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아직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실적 시즌에 또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반도체 쪽이 꽤나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실적 시즌 이후에 또 한번 출렁거릴 때 잘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3월부터 6월까지 반도체들이 마지막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정도부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모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금리나 사이클 타고 이제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반도체, 그다음에 중순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손바뀜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둘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바이오라든지 뭐 방산, 이제 웬터 같은 이제 그런 성수기 맞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나쁘지 않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당연히 대장 섹터 이제 왔다 갔다가 전략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초에는 맞췄죠.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연말로 넘어갈 때일수록 2차 전지 쪽 모아가시면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정도 대박 나는 그런 전략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여름경부터 해서 계속 물려도 반도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물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좋은 시세 계속 냈고요. 앞으로 이게 한 석 달 정도 더 유지될 것이고, 이후에는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저희 기억하면서 내용들 체크해 갈게요. 2차 전지 쪽 어제 리튬주를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사실 뭐 전체가 2차 전지 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덧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인식이 2차 전지 그룹으로 인식이 돼버렸던 올해기 때문에요. 어제 2차 전지 쪽 전반의 강세를 이끈 게 또 포스코 그룹주였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 갔고요. 뭐 스틸리온부터 해서 뭐 철강 가격에 대한 기대감 등이 전반의 그룹주, 리튬주와 함께 같이 끌어올렸는데, 2차 전지 내에서 포스코 그룹주는 어떻게 흐름 예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슈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쪽에 만약에 2차 전지 그룹주 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는 포스코 쪽이 조금 더 이제 또 단단할 거다. 왜냐면 이제 돈을 버는 이제 다른 사업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꽤나 주가 방어에 유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덜 빠졌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이제 어제 리튬 관련된 이슈는 솔직히 단발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전반적으로 나왔던 이슈들은 단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이제 마무리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이제 예전만큼의 리튬의 힘이 세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 상한가 갔으면 예전에는 나왔던 관련 업체들이 다 같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게 좀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단발적인 개별 이슈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워낙 리튬 가격이 바닥권에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히 관련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단발적인 이슈로 내년에 다시 보자,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스코그룹주 보시면 제가 일단 포스코 DX가 지금 계속 신고가 영역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가장 성장성 자체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이제 좀 나오게 되면서 좀 괴랄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는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뭐 전반적으로 포스코 DX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모멘텀보다는 수급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어제 나왔던 매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DX도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도 잘 잡길 바라시는데, 일단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부터에는 또 크게 모아가셔서 이쪽 그룹주 내에서 좋은 수익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 탑픽을 꼽는다면? 지금 현재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 DX가 뭐 당연히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이 됩니다만, 일단 저는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그래도 모멘텀 자체는 내년도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이 아니지만 지금 모아가기 좋은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퓨처엠 탑픽,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 보수적인 시각을 주시면서도 그래도 리튬주들은 단발적으로라도 반등 가능하다 얘기 주셨었는데 일단 리튬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여기서 조금 일시적으로 판단하자라는 의견도 첨언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스코 DX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거래소에서 또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드립니다. 자, IT 부품 쪽의 뉴스들도 저희가 많이 점검을 했었는데 뉴스 대비, 기대 대비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꽤 많죠. LG 이노텍도 그럴 겁니다. 일단 애플이 힘을 잘 못 쓰니까 이쪽이 같이 힘쓰지 못했었는데 테슬라 쪽 모멘텀이 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요거 의미 갖고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이노텍 주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지금 IT 부품주들 혹은 이제 스마트폰까지 같이 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또 애플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LG 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애플 모멘텀이 묻은 종목들이 오히려 IT 부품 쪽으로 나름 이제 반도체 혹은 이제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업사이드가 있을만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자체에서 부담 가는 가격이 아니다라는 점은 내년도를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분명히 마찬가지로 이쪽도 사이클이 좀 계속적으로 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슬슬 이제 이 부분들을 자극하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XR, AR 기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의 쓰임새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는 또 의외로 또 한 번 불이 붙었을 때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안 오른다 해서 선뜻 이제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내년도를 기대를 하면서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하지만 여전히 돈을 잘 버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애플도 내년에 모멘텀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중 좀 늘리는 전략을 쓰셨을 때 재미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장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에 물리게 되면 또 다음 사이클이 왔었을 때 오히려 탄력적으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긴 텀으로 보시면 내년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 출하량 중국에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MLCC와 카메라 모듈 등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전기는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이게 주가가 이노텍과 반대로 이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MLCC라는 게 좀 중국 쪽에서 좀 모여해줘야지만 이제 사실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많이 주가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또 중국발 모멘텀이 생각보다 한두 번 정도의 돌발 변수가 좀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기는 매번 잘 그려가다가 이런 단기 악재 때 주가가 무너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이노텍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수급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 중국발 이벤트에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최근에 이제 잘 그려가다가 중국발 모멘트 한번 잘못 맞고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무너졌는데 마찬가지로 중국 이슈 묻은 기업들은 잘 나가다가 한두 번 정도 무너지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기도 물론 성장성 자체는 좋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될 것 같지만 매번 이제 한 번 정도의 이벤트만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부품단의 종목들 대표 주자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마스 픽이 무엇일까 보다가 그 앞단에 좀 안 좋은 쪽도 일단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건설주 확인해야겠습니다. 태원건설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PF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건설 섹터에 대한 시각 어떻게 두십니까? 사실 이제 안 좋게 보는 거는 안 좋게 보는 거고 또 주가가 또 싼 거는 또 싼 거기 때문에 또 의외로 보시면 해외 모멘텀이 국내 모멘텀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수주의 대부분들이 또 해외 수주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보릿고개죠. 보릿고개만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도 중순 이후에는 또 꽤나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즉 이제 브레이크 걸릴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의 주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조건 싸다라고가 아니라 모아가기 좋다.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도 사실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대안 섹터가 분명히 한두 번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도 이제 또 슬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이제 정말로 실제로 다가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해외 수주 모멘텀 자체는 건설주들이 내년도에 한 번 정도의 큰 기회, 즉 이제 빅사이클이 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나쁘다라고 사실 이제 뭐든 그랬던 것 같아요. 반도체도 중나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던 이제 안 좋은 기사들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또 이제 저기서 더 밀릴 구간이 있나라고 이제 했었을 때 또 반등이 나왔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다음 사이클은 내년도 중반 정도에 정말 큰 사이클이 한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사실 이제 평균 단가의 싸움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에서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있었던 종목들 보시면은 GS건설이나 이제 DLNC 같은 기업들은 내년도를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 탄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보멘텀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 중순에 빅사이클이 한 번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빅사이클이 올 때쯤 다시 한번 저희와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그래도 등대 종목으로 볼 종목은 어딜까요? 건설 섹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GS건설과 DLNC 해외 모멘텀이 좀 이제 가득 찬 기업들 위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내년에 한 번 정도 정말로 큰 이슈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진만쌤의 종목은 무엇일까 했더니 우리가 요즘에 바이오 쪽 얘기 참 많이 나눴었는데 그 대표 종목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의 시간이 온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일까요? 네, 정확히 맞추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가 최근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신약 관련된 모멘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 바이오 시밀러 쪽은 뭐 금리 인상에 좀 예민한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또 금리 상단이 고정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를 기대를 해보면서 사실 주가는 여전히 싸다고 봅니다. 성장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제한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만큼 이제 횡보를 오래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한 번 정도 빅사이클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너무나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너무나 싸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또 신약 모멘텀도 같이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 내년도에 기대를 해보면서 매매 크게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또 시선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종목을 둘 다 사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본다면 조금이라도 더. 단기 탄력으로는 저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합병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대해서 꽤나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부양의 의지보다는 그냥 성장성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들을 원하면 셀트리온 쪽으로 그다음에 조금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손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진만쌤이 또 공개방송 일정을 잡으셨다고요? 네, 길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오를 섹터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 초에는 왜 반도체인지 그다음에 6월부터는 왜 2차 전지를 봐야 되는지 어떤 섹터가 오를지 콕콕 집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어서 8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서 내년도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 요즘 안색이 좋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좋다라는 걸 텐데요. 어떤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질문을 받아내고 또 답변 주시고 종목 공부해서 알려주셨던 진만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